안녕하십니까. 사과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씩 이제 빛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제 뭐 빨리 출하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내물 3월까지 저장해 놨다가 이제 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지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칼슘을 줘야 된다. 칼슘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팩틴을 꽉 잡아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저장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분은 이제 칼슘도 그러한 역할이 있고 가리도 가리도 이제 세포를 이제 견고히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이제 키울 때 있어서 가리와 칼슘을 칼슘은 이제 한 1년 동안에 한 5번 정도 이제 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을 너무 자주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과일이 이제 성장하는데, 과일이 자라는데 좀 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칼슘을 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나마 이제 칼슘이 이제 흡수율이 이제 느리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질소라든가 붕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이제 흡수율이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자라거나 이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순수한 칼슘만 생각한다면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칼슘 많이 주게 되면 과일 크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칼슘이 이제 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붕소 이런 것들은 이 식물체에서 이게 처음에 보면 이 끝부분에 꽃눈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조직 내에서 이제 양분들이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양분들이 이동해서 여기 나오면은 나오는 것을 촉진하게 신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위에 좀 나오면 또 글로 양분들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옮겨져서 이게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빨리 자라게 만드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라는 것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람을 덜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꽉 잡아주니까 든든하게 만들죠.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은 병해충이 이제 강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냥 질소만 먹고 막 자라게 되면 이 약하게 커요. 약하게 크다 보면은 해충들이 막 대들죠, 급하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칼슘이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꽉 잡아주면서 하면 이게 좀 단단하면서 커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칼슘이 너무 많이 줬을 때는 너무 자주 준다 하면은 과일이라든가 나무 성장이 제대로 이제 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줄 때는 그 수확기 때, 물론 자랄 때 주고 수확기일 때 저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과일이 이제 분질화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이제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식물이든 간에 칼슘제를 줘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단단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이제 칼슘의 결핍만 되지 않게끔만 토양에서 한번 준다든가 연면 시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많이 좀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지대, 낮은 지대일수록 이런 분질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기온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슘을 살포하는 것이 횟수가 좀 많고, 고지대일수록 좀 적게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잎에 광합성 작용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 이제 과일로 가요. 과일로 가서 과일이 이제 크게 하죠. 크게도 하고, 또 탄수화물이 가니까 이제 과일을 달게도 하고, 또 솔비톨 이런 거 다 만들어져서 이 과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이제 성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색깔도 나게 하고, 단맛도 나게 하고, 과일도 크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을
이런 사과를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잎이 이제 뭐 엽소 현상이 일어나다든가 잎이 힘이 없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런 요소라든가 또 이 복합비료도 괜찮습니다. 이래갖고 주기도 하고 유한 주기도 하고 연면 살포를 하죠. 연면 살포를 해서 이 잎들이 활발히 자라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해서 과일이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제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맛은 우리 황산가리라 황산칼륨, 황산가리. 맛은 이제 황산인데 황산은 황산 성분은 이제 맛, 향, 색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 향, 색깔이 나는 것이 이제 황이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황은 토양 속에서 황이 이제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작물의 함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6월이나 7월 초에 이제 겨울 사과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토양에 주잖아요. 토양에 주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9월 초에 또 황산가리를 한번 300평에 한 포 정도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꾸준한 향과 맛이 색깔이 날 수 있도록 황산이잖아요. 황산은 황 색깔이 나는 것이고 가리는 이제 습기 조절하고 또 토질 내에 질소질이 이제 있으면 질소를 먹지 못하게 기량작용을 해서 과일이 이제 색상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붕소입니다. 붕소는 신초와 열매 비료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초. 그러니까 뭐냐면 붕소는 양분 이동을 이제 원활히 하게 돼요. 양분 이동. 그러니까 결국 이 신초가 자라는 것은 양분 이동을 잘한다는 것은 과일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흡수와 질소, 칼륨 이런 걸 양분 흡수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붕소를 주는데 이 붕소는 이제 생육기, 개화기, 수정기, 세포 분열을 할 때 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붕소가 흡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석회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모래 토양에서 양분이 유실이 많을 때 무엇보다도 토양 건조할 때 부족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붕소가 흡수를 필요로 할 때 생육 초기하고 개화 수정, 세포 분열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붕소가 필요하지만은 또 석회 비료가 과다하게 있을 때나든가 또 모래 토양이 또 아니면 양분 유실이 많을 때 또 토양이 너무 건조할 때 이때는 붕소가 흡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연면 시비를 이제 한다. 연면 시비를 하는데 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연면 시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0.2% 함유된 비료로 토양에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료를 보면 이제 국내 것은 이제 거의 다 붕소가 들어있어요. 0.2% 들어있는데 그 비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봄에 생육기라든가 개화 수정 되기 전에 줘야 되는데 외국 비료들은 이제 보통 그런 게 아주 적게 들어있어요. 뭐 붕소가 0.05%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적게 들은 이유는 외국에서는 과일들을 작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선호하는 거. 우리나라는 큰 걸 선호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작은 거 뭐 식사 후에 뭐 이렇게 하는 개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를 보면은 붕소가 아주 작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좀 하시고 비료 살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3월경에 저 같은 경우에 3월경에 밀양용소 요소를 뿌립니다. 이 토양에다가 밀양요소 뿌리기 때문에 그때 붕소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붕소가 조금만 들어있기만 하면은 뭐 결핍이 안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소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붕소를 이제 결핍이 안 될 정도로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양 수분이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유기질 비료를 좀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토양에 좀 습기가 좀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붕소가 흡수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꽃이 피거나 봉우리 생기고 이때 우리는 그 시기가 이제 확실하게 과신 곰팡이병 약제를 쳐야 돼요.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습기가 아주 찬다든가 뭐 안개가 아주 지나치게 뭐 어떤가 그 시기에 되면은 뭐 0.2mm 정도의 비가 온다든가 이 정도 되면은 곰팡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꽃이 피는 요 밑에 꽃이 피는 요 밑에 있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쏙 들어가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과신 곰팡이병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가리, 붕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붕소도 역시 이동을 잘하게 이런 양분들이 이제 이동을 잘하게 비료 성분들이 이제 이동을 잘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붕소입니다. 그래서 경로 이동을 잘하게 하는 것은 과일을 이제 크게 하는. 그래서 붕소는 과일을 크게 하는 것이다. 붕소. 뭐 마그네슘도 그런 역할이 있죠. 마그네슘도 광합성 작용을 잘해 가지고 과일로 색깔도 내게 하고 단맛도 내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의 역할이다.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은 그런 것이고 붕소는 또 역시 과일을 이제 크게 하는데 일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칼슘은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황산은 향, 맛 이런 것을 내는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한다. 6월 달에 6월 7월 그 사이에 쳐주고 또 9월 초에 한 번 더 뿌려준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일이 단 것은 고지대인데 이 단 것은 뭐 엄청나게 달고 또 경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꽃눈이 이제 만개하고 뭐 170일 뭐 175일 여기 됐는데 수확 시기인데 어쩌면 그 시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짧다 할지라도 기온의 차이가 그러니까 뭐 20도에서 15도 사이가 이제 뭐 색깔이 제일 빨리 난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과가 굉장히 좀 빨개 있습니다. 빨개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고지대에도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